지적장애아 교육 6주차 3-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제 생각인데 한 3시간 정도 3차시 정도에 걸쳐서 위스크 검사에 관련돼서 검사법의 기본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위스크 검사 도구를 살펴본 함께 보고 검사 도구를 익혀야 되는데 현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건 어렵고요. 우선 저희가 보통 때도 저희가 이제 이 위스크 검사에 대한 사전 이론 학습을 하루 정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를 잡아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론 수업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제 검사 도구를 이제 한번 구경하면서 이런 것들이 위스크 검사구나, 웩슬러 검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하도 복잡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웩슬러 검사가 이런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고 수업 진행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K-위스크4는 코리아, 한국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포 칠드런 웩슬러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능의 크기 근데 그걸 누구 거냐? 칠드런 아동 그리고 1판이 아니라 4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6세부터 16세 11개월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임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6세면 우리나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부터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검사할 수 있고요. 인지적 능력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검사가 아니라 개별 검사 한 명씩 검사하는 검사 도구고요. 또 임상 도구입니다. 임상 도구라는 것은 이론적 도구가 아니라 이미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성이 증명된 그러니까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약을 얼만큼 개발해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임상이라는 것은 이제 효과성과 또 부작용들을 검증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에게 임상 실험을 하고요. 거기서 좀 더 효과가 입증되거나 독성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인원들에게 그러니까 원숭이들에게 실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지원자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스크는 웩슬러 검사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해보고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되어 있고 규준 지향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공사항은 인지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IQ라고 하죠. 그래서 IQ를 검사하는데 특정 인지 영역에서의 지적 능력을 검사하는 소검사와 환산 점수를 제공해 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흔히 너 IQ 100, 나 IQ 110, 난 떨어져 90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인 IQ, 그러니까 IQ도 말해주지만 특정 영역을 4가지 언어, 작업 기능, 추론, 또 하나가 뭐죠? 뒤에 넘기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지적 능력을 구분해줘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너는 언어성은 120 좋아. 근데 추론은 80 떨어져. 언어 작업 기능 120 좋아. 근데 왜 하다가 자꾸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해서 3개 내지 4개를 그러니까 3개 내지 아니라 4가지를 검사를 하고 평균도 내주고요. 각각의 영역별 점수도 내줍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 총 16개 소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언어성 검사라고 하죠. 언어의 소검사. 거기 안에는 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단어 추리 이 5가지의 소검사가 이루어지고 언어의 전체 점수도 나오고요. 각각의
공통성 어휘, 이해, 상식, 단어 추리에 대한 점수도 나옵니다. 맞아요. 처리 속도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각 추론, 토막 짜기, 공동 그림 찾기, 행렬 찾기, 또 빠진 곳 찾기. 작업 기억은 숫자, 순차 연결, 산수. 처리 속도는 기호 쓰기, 동영 찾기, 선택. 이렇게 16가지의 소검사, 세부 검사와 언어, 지각, 작업, 처리 속도의 4개의 소검사, 그리고 다시 언어와 지각 추론을 합친 언어성 검사, 작업과 처리 속도 2개를 합친 운동성 검사, 또 그 언어와 운동성 검사를 합친 전체 지능 검사. 그러니까 전체 지능 검사, 또 언어 운동성 검사, 또 4개의 하위 소형성 4개의 하위 검사, 또 15가지의 최소 단위 검사.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인지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얘는 언어 능력 좋고 지각 추론 좋아요. 언어성은 좋은데 작업이나 처리 속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운동면 떨어지는 거죠. 얘는 또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 운동 좋아요. 반면 언어나 지각과 같은 언어성 검사가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강점과 약점을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인지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그래서 지적장애, 그 다음에 똑똑한 영재성. 그러니까 지능지수에 100을 두고 100에서 마이너스 2SD 아래는 지적장애라고 하죠. 반면에 플러스 2SD는 영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위 2%는 영재성, 하위 2% 이하는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강약점, 이 말씀드렸죠. 각각의 영역 검사에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따라 강약점을 이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교육 장면이나 임상 장면에서 치료 계획, 교육 계획, 또 배차가 아닙니다. 오타네요. 배치.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어디에 배치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은 이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검사를 실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임상 경험, 여러 아이들을 검사해 본 경험이 필요한데요. 교사들도 이제 이런 연수를 받거나 또 아이들을 검사를 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생기고요. 최근에는 또 컴퓨터로 아이들을 분석해 주기 때문에 검사를만 하고 나면 해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옛날보다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연령이라든지 언어적 배경, 임상적, 문화적, 교육적 이력 등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직접 실시도 하고 채점도 하고 점수도 내고 해석도 해야 됐었는데 요즘은 실시만 하고 나면 채점이라든지 점수를 내는 거라든지 또 해석 부분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돼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해석까지 다 나옵니다. 또 일반 아이들도 하지만 이 지적장애 아이들한테 쓰기 때문에 신체 언어 감각적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앞에 살펴봤듯이 소검사가 총 16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각장애 아이가 있어서 맹학생이면 그 부분을 빼고 검사를 해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도 충분한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언어성, 말로 표현 못하거나 아니면 듣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실시하고 채점하고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신체적, 여긴 조작적인 자료들도 들어가는데요. 지체장애 아이들에게 그걸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도 또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제 낮은 수행이나 지적 능력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감안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표준 절차를 준수하되 약간의 융통성, 시간을 좀 더 준다거나 또 약간의 힌트를 준다거나 하는 것으로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것들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 만약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줬다면 평가를 했는데 전체 지능 지수가 90이 나왔는데 거기에 기록을 해줘야 되죠. 전체 기능 지수는 90이 나왔지만 교사의 이러한 도움을 받고 해낸 것들, 그러니까 점수를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낮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한단다. 그 관찰해야 된다라든지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절차를 바꾸면 이제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규준을 사용하니까 정확하게 뭐 얘가 90이다, 80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검사한 것만을 가지고 또 얘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준을 사용하지 못해요. 얘는 IQ 90, 95, 100, 105, 110 이렇게 IQ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사가 실시를 해보니까 얘는 손기능은 되게 좋은데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해요. 또는 얘가 작업 기억에서 작업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또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언어 능력은 부족해요. 이렇게 그런 양적 정보가 아닌 질적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과 이제 점수는요, 실시간으로 채점하고 바로바로 이제 기록하죠. 그리고 채점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결과를 바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검사 실시 및 채점 지침과 검사 도구 구성 시의 주의사항, 또 실시 및 절차, 거기에 필요한 환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실시하는 것이 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